네, 젊은 정치인들과 함께하는 기운찬 코너 젊은 토론 시간입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자리하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기운이 차진 않습니다. 네, 김용태입니다. 장경태 태태 토론이네요. 민주당 최고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장경태입니다. 아재 예. 개그 하지 않겠습니다. 예. 아, 저한테 훅 날리시는 것 같은데 어퍼컷 맞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예, 아재로서 예. 풀어 나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금 토요일에 출석하겠다, 28일에 출석하겠다. 정성호 의원한테도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일단 잘했다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일단 어제 최고위원회에서는 뭐 다시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 뭐 그래요? 저도 뭐 그러니까 이걸 논의하거나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의견 정도 개진을 했는데요. 뭐 어찌되었건 이 변죽만 울리고 있는 이 검찰의 돌림 노래, 대장동에서 선거법에서 뭐 성남 FC에서 이제 변호사비 쌍방울 어쩌고 다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는데요. 뭐 저희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검찰의 수사에 이런 입장이고요. 또 대표께서 결단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만큼 아마도 설 민심 밥상에 결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응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여기에 비해서 뭐 김건희 여사는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고 있어서 아마도 국민들께서 공정한 수사, 성역 없는 수사 매우 중요하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설 민심의 밥상에 충분히 비교 대상이 된다라고 봅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매칭이 서로 되나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재명 대표가 뭐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안 가면 본인으로서 의혹이 더 커질 거기 때문에 당연하다. 예,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검찰 소환될 때 제가 장경태 의원님 그 혁신위원장이시니까 따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제가 방송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뒤에 아주 있던데. 네. 뒤에가 아니라 바로 오른쪽에 딱 서 계시는데 오른쪽 뒤에. 예. 저는 진짜 정치 선배기도 하고 장태 의원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왜냐하면 물론 수사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법원 판단에서 만약에 1심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 그때 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도부 또 그때 민주당의 대응은 어떻게 하는지. 무릎 꿇고 또 사과하고 다른 게요. 민주당의 최고위원들은 당대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요. 국민의힘의 최고위원들은 당대표 사퇴하라고 물러나라고 시위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좀 당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하여튼 2차 그 저기는 안 가실 거죠? 아니, 모르겠어요. 저 가고 싶은데 마세요. 변호사 한 명만 데리고 간다. 의원님 그 가시면 의원님 정치에 그 썩 좋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헤어질 결심을 하셔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가고 싶네요, 더. 당과 당 대표가 헤어질 결심을 지금 하는 중입니까? 아니면은 이재명 당 대표 체제로 쭉 총선까지 어떤 중요한 팩트가 나오지 않으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건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이제 당원과 지지자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원과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표를 이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라는 의식이 가장 강하고요. 또 올 초에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님 뵈러 또 평산마을 갔을 때도 대통령께서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뭐 흔들림 없이 갈 예정입니다. 근데 뭐 국민의힘은 요즘 뭐 불출마 연판 정도 돌리고 참 재밌게 놀고 그 이야기는 좀 이따가 그 문재인 전 대통령 말씀 행간을 잘 읽으셨어야죠. 그 경제나 이런 민생 부분에서는 똘똘 뭉치되 제가 이해한 바로는 당대표 개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똘똘 뭉치라는 뜻을 전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행간을 잘못 왜곡하시는 거 아닌가 제가 바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김용태 최고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만약에 하나라도 유죄가 나온다거나 또는 정진상, 김용이 유죄가 나왔을 때도 분명히 정치적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민주당이 그냥 이렇게 통째로 껴안고 지금 가는 것 같은 양상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이제 분리 대응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 보기는. 그러면 이게 정말 말씀대로 유죄가 나온다거나 그 정진상, 김용은 최측근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한 명이 유죄가 나오면 이게 잘 막아질까? 극복이 될까? 총선 앞두고 그런 걱정은 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뭐 당연히 무죄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요. 뭐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지만 네, 그렇습니다. 뭐 가정하고 얘기하게 또 사법부 판단 또 무시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 조국 전 장관 때처럼 아니 검찰의 수사를 무시하고 민주당 그 당시 최고위원들 또 법원 판결 다 무시하고 법원 사법부 판단까지 주가 조작 얘기할 때 항상 그 얘기하시잖아요. 2년간 탈탈 털었는데 안 나오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방탄 수사 받으시는 김건희 여사와 저희처럼 이렇게 표적 수사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성남 FC 대장동 뭐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그 중에서 뭐가 확실히 나왔다 또는 안 나왔다. 뭐 김용태 최고위원부터 여쭤봐야 되겠네요. 도대체 뭐가 있어요? 저는 뭐 이재명 대표께서 전 국민의 지금 법률 상식을 올려주고 계셔가지고 저도 막 법률 전문가가 아닌데 지금 너무 복잡한데 저는 일단 성남FC 거는 제3자 뇌물죄가 조금 이렇게 합리적으로 맞아가지 않나 생각돼요. 결국에는 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가 검찰에 입증이 돼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성남FC도 완전히 별건인데요. 뭐 성남FC가 이재명 대표 소유물이면 뭐 가능하다고 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3자 뇌물 공여가. 근데 성남FC는 그냥 성남시 겁니다. 그리고 성남시가 시장이 그냥 시민 구단주로 있을 뿐이고요. 성남FC가 광고비 영업을 하는 것과 지금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여러 가지 이 도시계획 과정에서 뭐 여러 용적률이나 이런 만약 종상에 이런 혜택이 막 연동돼 있다면 연동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의사결정과 성남FC 광고 영업과는 완전 별도 프로세스거든요. 단지 그중에 명예 구단주 뭐 시장이 명예 구단주를 한다 이거 하나 말고는 겹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부 체납이랑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성남시랑 성남FC는 별도로 조직이고요. 그렇죠. 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부 체납이 되려면 그런 요건이 되겠지만 지금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께서 사익 추구 안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거잖아요. 사익을 추구 안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검찰이 입증해야 되는 것은 부정한 청탁이 정말 있었느냐.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당시에 동계 스포츠 재단 그때 법률 판단을 보면은 부정한 청탁을 좀 더 폭넓게 해석하더라고요. 묵시적 청탁까지 인정했기 때문에. 왜냐면 미래재단은 그 소유물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때도 민주당은 되게 강하게 나오시더니 이번에는 굉장히 다르게 해석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글쎄 미래재단과 내로남불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성남FC를 같이 동일선상에 놓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시장이 시민을 위해서 기업이 시민을 위해서 제공한 광고 혜택을 그걸 시장의 소유거나 시장이 뇌물을 시민에게 줬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참 이게 아마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만약 그걸 만약에 유죄로 기소를 한다면 재판은 저는 무조건 무죄 날 거라고 보는데요.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한다면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다. 그것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전 국민의 법률 상식 올려주시고 계신다는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당장 닥쳐오는 거는 체포영장이랄지 이제 구속영장과 관련된 건데 28일에 이제 출석을 하고 병합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성남FC와 대장동을 병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언론에 나오는 보도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 그리고 그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검찰이 사용 가능한 카드는 다 쓸 거라고 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체포 동의안을 보낸다든지 소환 요구를 한다든지 그리고 마지막에 뭐 기소를 그냥 답정너 기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기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재판을 끌면서 총선까지 가고 싶어하는 마음은 뭐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어찌됐건 예상하고 있고 이해는 안 가지만 어찌됐건 그런 부분들을 뭐 검찰이 뭐 최선을 다할 텐데 결국 변죽만 울리다 끝난 빈수레가 요란한 수사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대신 그 정치적 책임은 온전히 다 검찰과 국민의힘이 전 다 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나중에 무죄가 지금은 된다면? 막 있는 것처럼 막 분위기 다 잡았다가 만약 안 나올 경우에 과연 이 검찰이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 소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질러온 일들을 아마 막심하게 후회하게 될 겁니다. 장태원님께서 또 까먹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나와 있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은 민주당 내에서 대선 기간에서 나왔던 의혹들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그 제기되었던 의혹들이라는 거 좀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검찰이 뭐 구속영장을 친다고 한들 체포동의안을 한다고 한들 민주당이 계속해서 임시회에 열어가지고 1년 내내 국회를 열어가지고 체포동의안을 통과 안 시켜줄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모든 방법을 다 쓰신다고 할 수밖에 없다. 모든 방법을 다
갔을 수밖에 없다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또 민주당이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정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법적인 내용은 뭐 진실이 저희가 확정적으로 뭐 무죄다 유죄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뭐가 나왔을 때 그 회기 중인데 이제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그거를 행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잖아요. 아까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결국 국회의원들이 각자 개인이 판단해야 된다. 당에는 그렇죠. 뭐 어떤 기준이 없다. 당에서 하달해주는 뭔가는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지금 뭐 20여 차례 17대 국회 이후에 지금 체포동의안 쭉 보면요. 당론을 채택해서 뭐 부결시키거나 가결 이런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 21대 국회 들어와서도 4차례의 체포동의안이 있었지만 제가 뭐 당론으로 이렇게 해서 한 적은 없고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이 소신 투표하십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이번 노웅래 의원님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도 한동훈 장관님이 본인이 장관으로서 직접 수사하지 않고 수사 보고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분이 돈 봉투 소리가 부스럭거렸다. 그러니까 돈 봉투로 보인다. 본인이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앞으로 식사하면서 절대 내면 안 됩니다. 조용히 드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인이 지금 뭐 피의 사실 아마 증거 채택도 안 될 것 같은데 피의 사실을 뭐 공표하고 뭐 그러면은 그게 제대로 합당한 법무부 장관의 역할입니까? 구체적 개별 수사 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일장 연설을 늘어놓으시더라고요. 역대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을 보고할 때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어서 국회에 체포동의를 구합니다. 이렇게 그냥 담백하게 얘기하지. 막 일장 연설하면서 저 출마 선언하신 줄 알았어요. 국민의힘에서 보면 나경원 전 의원을 출마하지 말라고 종용하는 초선 연판장이나 민주당에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시켰던 민주당 의원이나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바로 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좀 부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서 부결돼 표를 던지는 민주당 의원이나 다 매한가지입니다. 국회의원분들은 늘 끊임없이 줄을 서야 하고 공천권에 대해서 목매달아 있기 때문에 국민의 상식이나 목소리를 대변하기보다는 늘 권력자를 추종하는 그런 구조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정치 현실상. 저는 그러한 부분이 좀 안타까운 거고요. 노웅래 의원님 체포동의안 부결은 공천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연판장 48명은 장경태 의원님께서 명분과 뭐 진정성을 말씀하셨지만 그 명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하기에는 썩 동의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아직 빨리 국회 들어오시면 좋겠는데요. 그 인사와 관련된 것은 무기명 투표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 이번 체포동의안도 민주당 참석보다 더 많은 부결 나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당연히 체포동의안은 그러니까 불구속 이 수사의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는 거 많이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전에 이제 21대 국회 들어와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체포동의안 할 때도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한 104명인가 그 정도 됐을 때 96표 나왔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쌍방울과 변호사비 대납을 이제 묶어서 언론에서도 이야기하고 이제 검찰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두 사람이 알았다. 김성태 회장과 이재명 당대표가 알았다. 이거를 흘린 것 같은데 검찰이나 검찰 주변에서 뭐 어떻게 보세요? 이게 변호사비 대납의 어떤 물증이나 뭐 이게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뭐 이재명 대표 말에 의하면 이제 몰랐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 이재명 대표 과거에도 거짓말하는 의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문기 그 극단적 선택하셨던 김문기 처장 모른다고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골프도 치시고 출장도 같이 가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국민들께서 듣기에 이재명 대표의 말을 좀 믿는 분이 얼마나 되실까 싶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그 경기도지사 하실 때 측근들이 다 쌍방울그룹하고 연관돼 있잖아요. 직간접적으로 뭐 평화부지사였던 분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 당시 도지사의 변호사분들이 쌍방울그룹의 사회이사였다든지 이러한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론 이 입증 체계는 검찰에 있겠습니다만 좀 수사기관에서 국민들이 그만 좀 안 헷갈리게 좀 공정한 수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논리가 성립하려면 전 검찰이 이재명 대표 봐주기 수사하고 있다는 것과 비슷한데요. 만약에 피의사실 관련된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근거와 증언 등이 있었으면 지금 바로 언론에 대서특필 됐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뭐 김성태 회장과 알았냐 몰랐냐 이게 전형적인 물타기거든요.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거는 핵심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 변호사비 대납에 대해 쌍방울이 어떤 관여를 했고 어떤 의혹이 있는지를 그걸 가지고 입증 책임을 지셔야죠. 근데 계속 이렇게 진실공방식으로 끌고 가거든요. 문제를. 그래서 알았으면 이거 대납했다. 알았어도 제가 왜 대납까지 논리를 가려면 한참을 20곡을 넘어야 되는데 너무 날로 드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어찌됐건 저는 좀 뭐 혐의나 근거가 있으면 혐의에 대한 근거나 증언들이 있으면 그거 빨리 언론에 뭐 유출하시든지 뭐 옛날 검찰이 해오던 게 피의사실 공표시잖아요. 그래서 저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피의사실 공표 안 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근거가 없어요 보니까. 국민의힘 소식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초선 의원들 연판장 돌린 것과 관련해서는 공천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렇게 이제 김용태 최고위원도 그렇게 느끼네요. 네, 저 그렇게 느끼고요. 네. 좀 무서웠어요. 그런데 무섭다. 예, 지금 네. 초선 의원분들은 그래도 늘 기득권에 반해서 소신을 말씀하셔야 되는 분이라고 저는 직업 정치인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있는데 좀 권력자를 대변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태들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나경원 전 의원이 계속 출마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 초선 의원 뭐 재선 국회의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늘 줄 서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출마해서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초선 의원분들 연판장 돌린 초선 의원분들 다 찾아와서 줄 설 것이다. 예, 죄송하다고 하고 아마 줄 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연판장 이게 압박의 수단인 것이지 뭐 그렇게 큰 저는 효과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을 응원하는 입장이고 저는 뭐 지지하는 건 아닌데요. 예. 원칙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원칙적인 싶었어요. 측면에서. 예. 그리고 지금 네. 조리돌림 당하는 게 너무 그거 좀 너무하잖아요, 정말. 저는 살다 출마를 관곡히 부탁하는 연판장은 들어봤어도 불출마를 종용하는 연판장은 처음 들어봤고요. 그리고 초선 48명인데 제가 보면 그분 다 낙선자 명단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그리고 살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25년 가까이 이 보수 정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뭐 원내대표까지 하신 분인데 전 나경원 빨갱이라서 좀 처음 들어봤습니다. 별일이 다 있다. 그러니까 뭐 좌파 포퓰리스트다. 이렇게 부정하는 말들. 참 살다 이런 경우가 다 있나. 그리고 저출산 고령위 위원장이 당해금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내놓지. 그럼 뭐 다른 뭐 얘기를 지역 화폐 얘기를 하겠습니까? 뭐 분양임대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말도 안 되고요. 당연히 할 수 있는 소리를 했다. 그리고 지금 전대 룰도 억지로 무리하게 전대를 바꾸다가 본인들 발목 잡은 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유승민 방지 룰로 결선 투표제 도입했다가 이게 나경원 당선 룰로 바뀐 것 같고요. 본인들이 여러 가지 당원 100% 하더니 당심에서 나경원 대표 뭐 1위 막 선두로 나오니까 또 특히 100%를 하면은 변수가 줄어들거든요. 변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국민 여론조사나 이렇게 조합을 해야 변수도 나오고 선거가 역동적이 되는데 본인들이 100% 만들어 놓고 뭐 완전 지금 이제 이 답정너 혹은 나경원 대표가 확 주목받으니까 갑자기 또 이 전 대표를 막 때리면서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출마를 할 경우에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마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건데 대한민국 출마의 자유가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하는지 참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나경원 전 의원께서 출마하실지 안 하실지는 뭐 본인의 판단 영역이고 결정하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속담에 그 한식에 주구나 청명에 주구나 죽는 것이 기본값이라면 예. 저는 잠시 죽는 길을 택하더라도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전 의원께서 지지율이 1등 나왔을 때 그때 당원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나경원 전 의원한테 바라는 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잘 도와서 내년 총선을 이겨달라라는 주문이었어요. 근데 지난 그 기간 동안 나경원 전 의원의 메시지나 이런 것을 보면 그런 부분이 없고 오직 대통령만을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실망하신 당원분들도 있었을 거라고 보이고요. 나경원 전 의원께서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나경원 의원이 4선 하셨는데 뭐 5선 6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순간에서 어쨌건 역사의 한 복판에 본인이 자이든 타이든 올라와 계신 것이고 그렇다면 정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총선 과반을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본인의 결기를 보여줘야 될 때다. 정말 총선 과반 안 되면 본인이 정치를 포기하겠다라든지 아니면 공천 개혁이라든지 정말 이 상향식 공천이라든지 공천권을 당대표가 내려놓고 국민과 당원한테 드리겠다라든지 이런 희생적인 부분을 좀 해서 그런 당원분들을 감동시키고 그런 부분으로 프레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상황에서. 김기현 의원이 그 당대표로 확정이 되면 총선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죠. 김기현 당대표의 뭐
뭐 여러 이 유튜버 보수 극우 유튜버 분들이 최고위원 딱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얼마나 국민들께서 한심하게 보시겠습니까? 네. 근데 김기현 의원님의 장점은 네. 저 지도부 생활 같이 했는데 굉장히 네. 합리적이신 합리적이다. 분이에요. 중재를 잘 하시고 예.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 지도부 생활하면서 그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화를 내시는 걸 한 번밖에 못 봤어요. 늘 합리적이신 분인데 최근에 조금 김기현 의원께서 보면은 좀 극우적인 발언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좀 극단적인 발언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의 그 장점을 좀 잘 살리셨으면 좋겠어요. 단점이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최고위원이니까 아는 정도 대표 후보면 제가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자들한테 물어보면 김기현 전 원내대표 누구예요? 약간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건 좀 극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현 의원님, 나경원 전 의원님 모르겠지만 출마하시지. 안철수 의원님, 뭐 조경태, 윤상현 의원님 모두 훌륭하신 분이고요. 저는 당의 일원으로서 훌륭한 선배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정 과정에서 그 당원 투표 당원으로 100% 그다음에 이제 결선 투표제 그게 이제 유승민 배제였다고 한다면 지금 나경원 전 의원도 뜻밖의 이제 배제를 당하는 거고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이제 고사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이 뭐 드러날 정도로 지금 당무 개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주장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께서 인사권자고 여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당무 개입이라고까지는 생각 안 하는데 다만 지난 대통령실의 입장이 이제 당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는 생각해요. 대통령의 의중을 어떻게 보면은 간접적으로 드러낸 걸로 이제 보여지는 것처럼 당원들이 해석하실 수도 있다 보니까 저희 집권 여당이나 보수 정당 같은 당원분들께서는 대통령에 힘 실어주자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표시면 영향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당권에 영향을 주는 발언이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명백한 당무 개입이고요. 그러니까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는 공당에, 이 지도부 선거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합니다. 후보자 협박이나 후보자 매수는 이 강력히 처벌되는 범죄 행위고요.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시진 않았더라도 대통령실 발로 계속 이렇게 나오시면 그러면 결국 청와대 출장소란 얘기밖에 안 듣는 겁니다. 어떻게 국민의힘이 지금 보수 정당의 그래도 전통과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정당인데 이렇게 부실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전 정말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법부에 그 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당대표 불출마를 종용하는 연판장 돌리는 건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러니까 아까 당원 100% 전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 하나 더 변수가 결선 투표라고 생각해요. 결선 투표. 정말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결선 투표까지 안 갈 것이다. 김기현 의원은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후보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결선 투표를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가게 되면은 누가 올라가느냐 거기서 뭐 김기현 의원이 만약 올라가시게 된다면 다른 상대 후보가 누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 연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러한 것이 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결선 투표를 하면 김기현 의원이 나경원과 안철수 중에서 한 사람이 올라간다면 불리하게 되는 겁니까? 또 사상권 문제를 또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 정치적으로 저는 김경태 의원께서 지금 신윤 감별을 하고 계시잖아요. 판세 분석은 어떻게 돼요? 판세 분석. 저는 김기현 전 대표가 오히려 그러니까 결선 투표 없었으면 1위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 쭉 밀고 가면. 근데 오히려 결선 투표 간다 했을 때 표 확장성을 봐야 되는데요. 과반을 확보할 정도 표 확장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 아, 그래요? 예. 분위기가 계속 이렇게 가는데 아직 사실은 꽤 남았어요. 맞습니다. 투표일까지는 전당 투표일까지는 남았기 때문에 그 그래프 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지금 치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김기현 의원이. 이 정도까지 도와주고 이 정도까지 밀어줬는데 그 정도 안 나오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여당 집권 여당에서 대통령실에서 이 정도까지 메시지가 나오면서 이 정도 전폭적인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공황고만한 지지율 나오는 건 좀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당원들 분위기는 어떤가요? 처음에는 좀 대통령실 의중을 궁금해하셨던 당원분들이 아무래도 대통령실의 입장을 보고 좀 마음을 정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네, 나경원 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나 이분들도 응원하신 당원분들도 있어서 지금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전당대회가 지금 흥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당원회 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좀 그런 점에서 있어서는 기쁩니다. 당원들 마음도 누구로 아직 확정했다. 뭐 과거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장제원 의원이 그런 이야기 했던가요? 윤심과 당심과 민심은 같다.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기억나요. 국회의원분들 줄 선다고 한들 당학 조직력이 과거처럼 뛰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당원들은 다 현명한 판단한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끝으로 대통령이 이제 외국에 나가셔서 성과를 거둔 거는 좋은데 자꾸 이제 말 실수랄까 이 논란이 좀 이것도 이란과 관련해서도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 이 말을 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한숨부터 나오는데요. 예. 일단 외국만 나가셨다면 사고 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란과 우리나라는 수교 국가입니다. 정식으로. 심지어 서울시와 테헤란은 자매 결연 도시로서 테헤란으로도 있지 않습니까? 강남에. 근데 지금 UAE의 적은 이란이다. 아니 이탈리아 총리가 와서 한국에 와서 한국의 적은 일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은데요. 실제 그렇다고 국민적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외국 정상이 와서 굳이 그 양국 간에 이간질을 하는 게 이간질하는 게 이게 외교 기본입니까? 나갔다고만 하면 이렇게 이선 쓸데없이 할 필요가 없는 말들을 하시고요. 뭐 보니까 이 입국장에는 김건희 여사가 딱 마치 김건희 여사 외교 순방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고 지금 여러 이 정상회담 해야 되는데 눈치 주면서 그 수행원들이 빨리 딴 데로 가자고 하는데도 눈치 없이 계속 버티고 있다든지 보다 보면 대통령은 어찌되었건 이 외교 참사 발언을 하시고 김건희 여사는 외교 순방을 재밌게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 어제 보니까 저희 당 그 진짜 보수 패널께서 또 이렇게 쉼표를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UAE의 적은 하고 쉬고 이제 말씀하셨다는 해석을 또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대통령의 발언이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이었고 그렇다면은 참모분들이나 이러한 분들께서 이것을 좀 빨리 보고 이것을 공개 발언에서 좀 비공개로 전환했었어야 되는데 알리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전 참모들의 실수가 있지 않았나 좀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참모 탓이에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월 19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겨울철